자, 공천에서 탈락하신 정치인들을 모아서 뭐를 하려는 걸까요? 어제 오후에 나왔던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 굉장히 듣기에 따라서는 묘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제목으로 보시죠. 자, 신당은 공천 낙오자의 맛집일까? 공천 맛집이란 표현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데 이른바 탈락하신 분들이 공천 거의 보장받고 뭔가 옮겨가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신당이 이런 모습 쪽으로 가는 걸까? 이 얘기인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준비된 목소리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등장을 하는데 지금 제목과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제 머리 데이터 속에는 잘릴 것 같은 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정상인과 비정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교집합이 나오겠죠, 이제 보면. 정상인 중에 잘렸다? 그러면은 연락드려야지. 이제. 비정상인 잘리는 건 잘 가야죠. 민주당에서 활동하셨던 분이더라도 그럼 상식적인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면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천에서 탈락하신 분들, 낙천자죠. 이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연락을 할 의사가 있다. 이건데요. 그러자 정치권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럼 이거군요. 이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상당은 윤핵관에서 검핵관으로 넘어가면은 그때 공천에 위험한, 공천에 탈락한 영남 및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의 의원들이 신당에 조인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나와 계신데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 공천 낙천자가 모이는 신당, 이른바 공천 맛집 신당, 이 가능성이 나타난 겁니까, 그럼? 글쎄요, 뭐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방송 요즘에 뭐 맹렬하게 출연하면서 뭐 어마어마하죠. 네, 지금 네. 말하는 양이요, 지금. 예. 질문할 때마다 이제 생각나는 대로 그냥 툭툭 던지는 것 같아요. 생각나는 네, 대로. 그러니까 뭐 그때. 근데 하필 왜 이 생각이 난 겁니까? 뭐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났겠죠. 그러니까 저는 과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저렇게 불쑥불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당이란 건 발로 그리고 몸으로 열심히 뛰고 준비하는 것이지 예. 입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거의 태반이 입으로 지금 신당 창당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예. 저는 본인 스스로도 신당의 큰 그림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있는지 본인도 모를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궁금한 거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천을 못 받으신 분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모이면 정체성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공천에 탈락한 사람 중에서 정상인을 함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지만 괜찮은 사람이면 같이 하고 싶다. 예. 이거 아닙니까? 따져보면 옛날에 친박연대 모형을 따르는 건데 거기에 비명까지 합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친박 비명연대 같은 것을 생성하는 건데 그게 과연 의미 있는 제3지대의 어떤 대한정당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을까? 예. 그야말로 버림받은 사람들 중에 이삭죽기를 해서 일정 정도의 한풀이 정당으로 만들 수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저는 같은 표현이라도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한 사람 중에서 정상만 같이 하겠다. 정상 비정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오만한 단어입니까? 본인 스스로가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탈락할 사람들이 예. 이 정도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자기 데이터베이스에 정상이 있고 비정상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상당히 정치적 언어가 아니고요. 그럼 거기서 정상인 사람은 떨어져도 자기가 같이 할 것이고 비정상인 사람은 같이 안 하겠다. 이게 제가 볼 때 저렇게 그 어떤 엘리트주의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독설적인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 주도하는 신당이라고 한다면 공천에서 아무리 떨어진 사람이라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건대는 크게 파장이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근식 교수님은 이 뉴스와이드에 이제 자주 나오시는데 나올 때마다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을 좋게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오늘도 뭐 댓글에서 또 무지하게 쓴소리 깔 뭐 겁니다. 엄청나게 예. 쏟아내셨어요 이미 그냥 첫 번째로 지금. 자, 이번에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계신데요. 지금 뭐 소속 정당이 다른데 지금 민주당 얘기까지 꺼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친박연대라는 약간 공천 탈락자들의 어떤 정당 같은 모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과도 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민주당까지 포함하면 이건 친박연대하고 또 속성이 틀리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아까 질문 드렸지만 이 정체성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그거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궁금해서. 이준석 당대표 예.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전제는 그렇죠. 낙엽이 떨어져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뭐 지금 왜 김기현 당대표가 빨리 컷오프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늦게 얘기하면 그때까지 기다립니까?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럼 그 낙엽이 떨어지게 되면 그 낙엽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썩어가지고 그냥 그 나무에 거름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3지대가 낙엽으로 모으면 안 되고요. 예. 열매를 만들어야 열매가 열매가 나무를 된다. 키우는 건데 낙엽은 떨어지면 그냥 그 나무에 거름이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제3지대 정당이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요. 예. 결론적으로는 원 나무에 거름이 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전 당대표가 진짜 제3지대에서 건강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면 예. 낙엽 얘기를 꺼내지 말아야 돼요. 좋은 사람들을 미리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이런 사람들 데리고 새로운 정치 할 거야라고 얘기해도 소위 지금 같은 소선구제 하에서 제3지대 정당이 자리 잡기가 어려운데 예. 거기서 떨어진 건강한 사람, 저는 거기서 떨어진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떨어졌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러면 핍박받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정상인인데 나왔다는 건 핍박받았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서 공천 탈락이 됐다. 예, 그렇겠죠. 그리고 또 민주당은 좀 달라요. 핍박받으신 분들이 예. 예를 들면 무슨 뭐 열심히 정의롭게 싸우다 핍박받은 분들이 또 아니기 때문에 마치 여당 핍박하고 다르다는 핍박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또. 아니 누가 탄압을 안 했는데 본인이 탄압받았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요. 알겠습니다. 예. 자객이 갔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아니, 예. 무슨 뭐 이재명 당대표가 자객을 보냈나요? 알아서 간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낙엽 말씀하시기 이전에 좋은 열매가 될 분들하고 도움결의 하셔서 예. 국민들에게 빨리 선보이셔라. 그래야 국민들이 찍어주죠. 예. 왜 낙엽을 국민이 찍어줘야 됩니까? 지금 여야 소속 정당이 다르신 두 분 다 반응이 안 좋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낙엽은 결국엔 그 나무의 거름이 될 뿐이다. 열매를 만들어야지 새로운 인물을 부각시켜서 신당 얘기해도 될랑말랑 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말씀이신데 윤기찬 변호사께는요. 아까 이 얘기를 했어요. 신당 함께 하실 분들은 공천이 안 되신, 공천이 어려우신 분들 중에서 정상이라 그랬어요. 그럼 정상인가 비정상, 그리고 본인이 데이터베이스도 갖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이거 무슨 기준입니까? 그럼 그거는? 저는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 얘기를 꺼내놓은 게요? 왜냐하면 공천 결과에 따라서 탈락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본인이 신당의 활력소를 쓸 수 있다 이런 취지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선택하는 사람은 정상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정상인을 탈락시킨 거예요. 전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군요. 그리고 저 부분은 이제 현행 선거법을 고려하면은 컷오프만 대상이 돼요. 경선을 실시하게 되면 당의 선거에서 당의 선거구의 후보자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경선 예. 탈락자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컷오프의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컷오프 중에서 억울하게 컷오프 당했다는 취지죠. 정상이라고 평가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만약에 저런 취지로 진행이 돼가지고 본인이 공천을 한다 그러면 이분은 본인 선택한 사람 정상인인데 예. 국민의힘에서 억울하게 컷오프가 됐다. 예. 이런 식의 이제 그 베이스를 까는 건데 사실은 저것이 어느 정도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당을 향한 그 어떤 전략 차원의 진군이 아니고 예.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차원의 것이다. 그 압박의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아니 본인이 이제 그 대구 같은 경우 예를 들죠. 예. 대구에서 만약에 영남권에서 상당한 컷오프가 진행이 된다. 중진들. 예. 그러면 그 컷오프 대상지에 그 컷오프된 분들이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요. 무소속 출마, 예전 같은 무소속 출마를 예. 했는데 신당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영남권 컷오프 할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 곳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좀 더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의견이 또 대두될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물론 저게 본인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실제 신당을 차려서 예. 선거법이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면 바뀐다면 병립형 비례형으로 간다면 그 떨어진 분들 모아서 비례의 표수를 얻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다목적의 포석일 수가 있어요. 저번에 지금 행동은. 그런데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저런 포석이 확정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본인은 저렇게 바둑판에 몇 개를 두게 되면 예. 이게 혼란스럽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기 계신 분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을 압박할 수도 있고 본인이 나중에 컷오프 당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상인이라는 또 타이틀을 부과해서 경쟁력을 키울 수도 있고. 정상인 타이틀.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본인이 쓰는 언어에 대해서 언론이 반응하게 되면 상당히 의미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딱 지목하신 분은 정상인, 그리고 공천 받으신 남아 계신 분은 비정상인.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상황이 이런 걸 노린 거냐는 거죠 지금요. 그런데요. 방금 들으신 말씀이 어제 한 곳에서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다른 곳에서 어제입니다. 어제 다른 곳에서는요. 약간 다른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노원에서 도전하는 게 제 큰 영광이고요. 전 지금도 어제도 노원구에서 우리 당원들과 식사하고 왔습니다. 저는 역시 도전할 의사는 항상 갖고 있고요. 국민의힘이란 당에서 지금 계속 영남에 끌려가지고 수도권 선거를 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는요. 저는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약간 멋들어지게 정치하고 싶어가지고 제 고향에서 당선되는 게 너무나도 하고 싶죠. 예, 항상 제 꿈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더 혼란스러운데. 그럼 꿈은 노원. 그러니까 고향에서 당선돼. 원래 노원에서 계속 지금 3차례 도전을 했었잖아요. 거기서 당선되는 게 꿈인데 지금 영남권에서 뭔가 도전하는 신당을 만들고 있다.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연결을 시키긴 했지만 이게 쉽지 않은 연결을 지금 시킨 셈이 됐어요. 자, 반응이 나옵니다, 지금요. 이준석 전 대표 어떤 신당 관련해서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워낙 쓴소리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애정들까지 다 떠나가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과 가장 가까웠던 천하용인조차도 이 당을 탈당하고 새로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죠. 이준석발 신당을 실제 만드는 세력화는 여전히 좀 어렵다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이 그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은 본인이 지구를 떠나겠다 막 이건 농담 반 진담 반 한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뒤에 결국엔 선거 도왔다. 늘 이렇더라. 정치는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곁들였는데 임경호 소장님 영남에 도전하겠다는 신당 얘기를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근데 또 노원에서 당선되는 게 꿈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 노원에서 3번이나 떨어졌지만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예. 이 얘기에 대한 강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제가 한 곳을 우직하게 지킵니다. 예. 이건데 문제는 이제 노원이라는 지역은 사실 서울의 하나일 뿐이지 예. 이준석 대표가 어느 특정 지역의 절대적인 지지를 지금 얻고 있는 이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과거에 제3지대를 내세워서 성공했던, 그러니까 원내 기반을 만들었던 성공 사례 중에 자민련의 경우는 충청 지역에서 맹목적인 지지를 얻어냈고 끌어냈고요. JP라는 대표 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호남으로부터 또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국민의당 안철수, 예. 그때도 특정 지역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준석 지금 전 대표는 신당을 하겠다고 하지만 대구에서 그런 열렬한 지지를 지금 끌어내고 있다, 이런 얘기는 별로 못 듣고 있단 말이죠. 어떤 지역 기반이 있다라는 평가를 하긴 어렵죠. 그런 빈 공간에 예. 어떻게 보면 머쓱해지는 상황에서 지금 노원 얘기를 엉뚱하게 꺼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노원에서 3번이나 떨어졌지만 저 예. 개인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이준석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과연 받아들이는 일반 국민이나 유권자는 어떻게 이게 수용이 될 건가, 저도 예. 참 궁금해요. 저는 이준석이라는 저 젊은 정치인을 보면서 과연 국회의원을 해야만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뭔가 역할도 하고 구실도 하는 건가, 그리고 본인이 뭔가 보람을 얻는 건가, 아니면 이준석처럼 저렇게 원외에 있는데 예. 웬만한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주목도 끌고 그렇죠. 얘기에 예. 또 무게도 실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이라는 저 정치인이 지금 노원에 자기 지역구 사무실을 분명히 운영할 거예요. 예. 거기에 얼마나 많은 민원이 쏟아질까, 또 얼마나 많은 법안을 좀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주세요 하는 식의 요청이 갈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만약에 그런 요청들이 쌓이고 있다면 굳이 원외에 있더라도 정치인 이준석은 예.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혼자만 해가지고 되는 일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미 패널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 거기에 가세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무슨 공천 탈락자 중에 뭐 같이 하겠습니다, 예. 이런 얘기 말고 청년 보수, 합리적 보수, 이걸 내세워서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저하고 손을 잡으십시다. 예. 그걸 구체화하는 정강 정책, 그걸 내놓고 앞으로 걸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요즘에 말하는 걸 보면은 아까 신당 얘기, 그다음에 영남 얘기, 노원 얘기는 종종 해요. 그러나 보수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 아까 방금 전에 화면 하나 나갔는데 이준석 선수가 어제 한 얘기 두 가지를 각각 정리한 게 있어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양쪽으로 정리한 내용인데 이겁니다.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대구 출마하면 가장 반개혁적 인물과 승부 볼 거. 이거 얼마 전에 얘기하면 대구 갈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제는 내 고향 노원 거기서 당선되는 게 가장 큰 꿈. 이게 같이 못 가는 건데 지금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럼 배훈찬 소장님. 그러면은 결국 본인도 국민의힘에 남고 싶다는 마음을 그냥 불쑥 은연중에 나온 겁니까? 그렇죠. 아, 그겁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 데이터상으로 이준석 신당이 압도적이면 예. 신당 창당의 마음을 굳힐 거예요. 이제 일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12월 27일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나는 신당으로 승부하겠다 이렇게 예. 갈 텐데 지금 데이터상으로 봐서 이준석 신당 걸을 때나 예. 조국 신당 걸을 때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년에 양강구도 속에서 지금 혼돈인 거죠. 혼선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쪽 표현이 다 본인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대구 안 되고 노원 안 노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잔류를 하려면 예.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손을 잡아주든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잡아주든 손 잡아줘. 근데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 예. 근데 이제 본인이 그럼 탈당을 하려면 영구 이별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예. 루비콘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딱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윤경호 소장이 말씀하셨던 예. 대로 무슨 보수나 청년이나 이런 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정리가 안 됐는데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도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래 내년에 양강구도야. 지지율 이대로 좀 나왔다고 해서 내년에 이 사람들이 다 날 찍을 것 같지도 않아. 그다음에 이제 선거구제가 문제입니다.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간다. 그러면 내가 한 15%만 비례투표해도 우리 당에서 한 10명 나올 수가 있는데 예. 병립형으로 옛날처럼 그냥 거대 정당들이 비례투표도 나눠먹기식이다. 예. 그럼 나한테 안 와. 나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예. 손 좀 내밀어 달라니까 김건식 위원장님 손 좀 내밀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거기서 김근식이 나옵니까? 이 얘기를 지금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얘기 만약에 뭐 지금 보고 나면 이렇게 들으면은 배우 소장님 그거 아닌데요?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럴 정도의 혼란이 있는 거죠 지금. 그 손을 지금 잡으시라고 했던 김미 소장님 저는 이거 그래서 다른 거 없고 예. 이준석 대표의 이 머릿속에 자기 스스로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가 안 된다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김구희 소장님의 그 촉으로 네. 한 연말 그러니까 지금 12월 27일 시한 정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시한이 지났을 때 최종 결과는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탈당은 무조건 할 것 같아요, 저는. 당은 나올 것 같습니까? 네, 탈당을 무조건 할 것 같고 이제 노원 당선이 꿈이다는 이야기는 이제 본래 자기의 정당성을 변명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노원에서 당선되는 게 꿈이라는 이야기는 뭐 20년 후의 목표일 수도 있고 뭐 과거의 목표였을 수도 있고 예. 지금의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처음 만들었던 신당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했던 일관된 그 신당의 성격은 복수 정당이잖아요. 예. 내가 윤석열하고는 같이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 같이 못하니까 일단 국민의힘에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국민의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조건을 걸어서 지금 시한을 딱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12월 27일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나간 다음에 이제 어떻게 판을 짜느냐의 문제인데 그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나는 대로 불쑥불쑥 하니까 자기 스스로 정리가 안 되고 어떨 때는 낙천자 정당을 만들고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금태섭 의원을 만나가지고 제3지대 신당을 하고 어떨 때는 정의당 인사도 만나고 예.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비명계 인사도 만나고 그러니 사실은 본인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신당을 만들 수 있으려면 과거에 유승민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가 그랬지만 특정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정한 노선과 정체성과 세력이 모여져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신당의 예.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혼자서 뭐 방송 나와서 아무 이야기나 아무 말 대잔치 한다고 되는 겁니까? 예. 저는 절대 탈당은 저는 제가 볼 때 거의 예견돼 있지만 신당 창당까지는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기껏해야 몇몇 진짜 이삭죽기로 떨어진 사람들 모아서 조그만 구멍가게 차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서서 김근식 교수께서 아니 신당을 지금 입으로 창당합니까? 이 얘기를 하신 거네요. 그래서 지금요. 5분 쭉 들어봤는데 반응은 좋지가 않아요. 지금요. 일단 별로입니다. 일단 뭐 거기에 대해서는요. 뭔지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약간 이런 분위기로 설명들을 해주셨습니다.